음. 뭐 분식집에서 뭐 시켜 먹었는데 그거 먹고 그런 거 같아. 피카츄랑 막 이런 거 먹었거든. 추억의 그 음식 같은 거. 살짝 약간 두통 있는 거 같고 체했을 때 그 뭔가 상체에 뭔가 그 감기 기운 비슷하게 좀 남아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상태가 살짝 그래. 자, 잠시만요. 루팡님 어서 오세요. 루팡님 바꾸셨네 그 화면하고 멤버십까지 고맙습니다. 물 많이 먹고 있긴 해. 어쨌든 가보시죠.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PPT 따로 준비 못했고 어쨌든 어제 해축 잘 먹었어요. 어제 제가 경기도 없고 좀 쉬었는데 유벤투스 하나 엄청 좋아 보였거든요. 이거 하나 엄청 좋아 보였다. 짝지가 없어. 짝지가 어제만 알크 또 어디야 팀 이름 기억도 안 난다. 그 어디였어 플라멩고 뭐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플라멩고도 이탈자들이 조금 있어요.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간 애들도 있는데 개똥 매준 거야. 알크는 당장의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상대가 위트고 못 믿겠고 이거 하나 엄청 좋아 보이는데 짝지가 안 보이는 거. 짝지가 확실히 이거 확실하다 했거든요. 짝지가 안 보여가지고 주력은 거르고 그냥 반대 아릴랄 풀어내다가 유벤 마엔 부주력으로 6배짜리 낭낭하게 잘 먹었고 아침 느바는 올킬 했습니다. 오늘 부주력 싹 다 먹었고 루틴이 느바가 안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합이나 이거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적중에 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저 스스로 이제 적중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지금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매당 흐름이라든가 음, 조합에 있어서 조합이 느바는 아침 진짜 중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분석보다 조합이 제일 중요한데 집중하느라고 내일은 당연히 오늘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언제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봉자님. 그 부분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단은 흐름 잘 가져왔으니까 축구도 쉽지 않았는데 부주력만 던져서 주력 먹은 것만큼 싹 그냥 먹었고 아침도 올킬에다가 최근에 4연패인가요? 연패를 좀 했는데 잘 먹다가 연패 한번 고꾸라졌는데 어제 올킬 하면 싹 다 먹었죠. 그냥 배팅한 거 싹 다 먹었어요. 어제 해충 느바 오늘 해가지고 오늘이랑 내일 느바까지도 좀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천천히 이렇게 갈 텐데 리온 같은 경우 수비 쪽에 타글리아 피코가 빠져 있는데 그 측면 수비가 없어요. 측면 수비 주전 얘는 이제 백업 쪽인데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수비 쪽에 구스토 엄청 잘하죠. 공격적으로 상당히 수비는 조금 공격보다 아쉽으면 잘하는 애. 즉 최근에 이제 부상 복귀했고 내년 시즌 첼시로 이적하는 놈. 얘나 이제 또 백업 쪽에 엔리케 그러니까 주전 한 명, 백업 한 명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얘네 둘이 만약에 선발로 가동된다 하면 백업이 없어요. 백업이 얘가 주전, 백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져있다 보니까 아마 밑에서 한 명 올린다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선발로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면 수비 쪽은 어쨌든 누수가 있고 릴 같은 게 좀 우나스 나폴리에서 임대온 놈이죠. 공격 쪽에 얘랑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베테랑 이스마일리 브라질 놈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은 놈이 빠져 있는데 릴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낮은 정배를 받았어요. 컵대입니다. 컵대이고 8강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8강일 거예요, 아마 8강. 일 건데
일단은 뭐 홈 경기 순위 낮은 팀이 홈이다 보니까 리옹이 홈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함은 조금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리옹의 이적 시장에서 여러 이동들이 있었죠. 누구야? 렌으로 또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 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아파가지고. 그 새끼 이름 누구야? 아무튼 한 명 이탈했고 이제 헤이렌베인의 주포였던 사르를 영입을 했고 또 이제 젊은 선수의 뭐 바콜라 같은 애들을 좀 최근에 중용 백업에서 중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미드필더 자원이나 공격적 자원들은 지금 다 멀쩡해요. 건강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수비 쪽에 어쨌든 측면 수비 쪽에 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릴 같은 경우는 사이드랑 이제 뭐 주전호태급의 우나스 정도 빠져 있는데 기본적인 뎁스 자체는 저는 릴이 조금 더 낫다고 보여져요. 물론 수비 쪽에 이스마일이 빠진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서의 조금 더 믿을 만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어쨌든 컵이기 때문에 둘 다 돌릴 가능성도 한두 자리씩은 있잖아요. 돌렸을 때는 릴 쪽이 조금 더 낫다. 리온 같은 경우 특히 전방에 미드필더지는 리용도 괜찮아요. 뭐 아우아라 같은 애들 충분히 재능 있고 뭐 한데 전방이 문제다. 전방 리용이 라카제트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홀로서 잘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자원들이 믿을만한 자원이 없어요. 리용은 전방 쪽에. 반면에 릴 같은 경우는 누가 나와도 괜찮다. 전방에 뭐 조나단이든 뭐 반바든 뭐 티모시 웨어든 아니면 또 바이오가 뛰든 미드필더 쪽에서도 재능 있는 선수들이 지금 로테이션 충분히 돌아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양팀 다 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로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릴 쪽에 그래도 쓸만한 자원들이 더 많다고 보여줘요. 리용은 당장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한 구멍도 있는 상황에서 릴 프렌 봅니다. 릴 프렌 릴이 조금 더 할만한 것 같다. 두 번째 툴로즈 대 랭스. 여기는 이제 케반 백업 쪽에 젊은 수비 불투명이고 랭스도 이제 밤베르겐이나 뭐 전방 쪽에 백업 공격수 홀룸 이렇게 빠져 있어서 양 팀 다 전력 자체는 적당히 꽤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것도 컵 대회 8강이겠죠 똑같이 이런 상황인데 일단 랭스는 원정 경기 랭스 원정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원정에서만큼은 좀 힘을 좀 덜 쓰는 부분 물론 오늘 컵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랭스가 뎁스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전방의 득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발로건에 의존하고 있고 측면 공격도 뭐 플립스나 이토주냐 요런 애들 오늘 반베르젠이 조금 전에 뭐 봤듯이 홀름하고 또 부상이기 때문에 전방 자원들에 있어서 로테이션이 쉽지 않다 지금.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빡빡한 일정이라는 점에 지금 랭스는 좀 걸리고요. 대신 뭐 미드필더나 뭐 그쪽은 좀 괜찮다 그래도 수비 쪽이나 물론 수비도 뭐 썩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툴루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상자 쪽에서는 훨씬 더 뭐 특별히 뭐 거의 다 백업 쪽에 몇 명 이제 불투명자나 빠진 애들도 다 백업 쪽인 상황에서 그나마 뎁스가 좋은 거는 툴루즈예요. 툴루즈 뎁스가 좋은 부분은 분명히 툴루즈 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툴루즈가 제가 볼 때는 정배를 받을 만한 매치로 보이고요. 풀 대 풀로 붙었을 때는 양팀이 거의 뭐 엄대엄 싸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풀 대 풀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랭스 그래도 랭스의 프렌 쪽에 접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일정의 빡빡함이랑 컵 대회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거는 툴루즈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정배 받을 만해요. 전방 쪽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더 많고 랭스 같은 경우는 계속된 이제 빡빡한 일정에서 주전들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툴루즈가 질 것 같진 않다. 무승배무 쪽을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언더 봅니다. 저는 1대0 1대0 툴루즈 승 그 정도 느낌으로다가 아니 뭐 1대1 무가 떠서 연장을 갈 수도 있겠고 뭐 아무튼 홈이 지진 않는다 저득점 뭐 요정도 사이드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앙제 대 낭트. 이거 뭐 볼 거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뭐 앙제 갈 거 아니잖아. 낭트 역배 좁잖아. 앙제가 뭐 둠비아 출전 정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앙제 쪽은 뭐 사실 빠지는 선수들 기존적으로 똑같이 둠비아 정도 추가로 이제 출전 정지로 수비 쪽에 핵심 수비수예요. 둠비아 같은 경우 빠지게 돼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짜잘한 부상자들이 뭐 많습니다. 뭐 어쨌든 뭐 유지하고 있는 앙제 쪽은 낭트가 결국엔 중요한데, 낭트가 이게 왜 역배에 이렇게 또 받았냐면 부상자가 그래도 좀 많아요. 기존에 뭐 메럴린이나 수비 쪽에 팔로와 같은 자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부상이고, 뭐 추가로 공격 쪽에 이제 시몬 빠져요. 시몬 주포 중에 한 명이 또 시몬이 오늘 경기 빠지게 되고, 치리베아도 오늘 빠지는 것 같은데, 보자. 빠지는 거 맞지? 불투명 정도네. 불투명 정도. 불투명에 그 밖에 뭐 로테이션 자원들 몇몇 자원들이 이제 뭐 빠지거나 불투명 자원 떠 있어서, 뭐 낭트 같은 게 추가로 심원 정도가 빠지는 부분인데, 이건 뭐 제 생각에 뭐 분석할 따로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배당은 지금 낭트가 정배예요, 여러분들. 국내 배당이 이게 어느 타이밍에 낭트 배당이 떨어지거나 낭트가 정배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해외는 낭트가 근데 좀 많이 몰리긴 했어. 이게 좀 불안한 점이, 낭트가 역배까지 받았는데 해외가 낭트가 지금 77% 몰려있어요. 상당히 많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황금률 자체가, 이거 낭트가 이겨버리면은 확 그거 되기는 해.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에 주작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많이 몰리긴 했어요. 진짜로 역배치고 엄청 많이 몰렸어. 그런 부분이 지금 불안 요소다. 뭐 배당도 지금 해외 배당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역배가 됐고, 여기가 정배, 이런 부분. 근데 어쨌든 간에 앙제 정배는 사실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트 프레. 불안한 점 뭐 너무 많이 몰렸다. 그거 하나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어디냐. PSV 대 M1. 일단은 뭐 PSV도 누수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지금 수비 쪽에 이제 메네가 뇌진탕 관련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공격 쪽에 이제 엘하지 5골 넣고 있는 엘하지가 이제 또 근육 쪽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PSV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M1 같은 경우 불투명자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전방 쪽의 자원들이 뭐 후이 맨데스는 이제 못 나오고, 뭐 지브코비치 같은 또 자원들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다른 뭐 미드필더 쪽이나 수비 쪽은 지금 다 괜찮거든요. 근데 앞선이 지금 문제다. 백업들도 지금 막 불투명해, 막 영입한 애들도 살짝 부상기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에 어쨌든 사실 M1이 수비가 뭐 멀쩡하고 자시고 해야 수비가 안 좋은 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PSV가 당연히 골을 넣을 텐데, 반격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많은 공격 쪽의 부상자들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PSV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1마인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뭐 배당도 뭐 얼마 안 됩니다만 가능하다고 보고, 3.5 언더 볼게요. 2대0 3대0 봅니다. 2대0 3대0 넘어가고, 다섯 번째 라을리 대 레알. 레알 빠지는 선수가 중요하겠죠. 가스바스케스 이거 4강이죠? 4강일 겁니다 아마. 어제 뭐야, 아릴날이 이겼고, 이거 4강 맞냐? 잠깐만. 4강 맞지? 4강 맞죠?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순간 헷갈리네. 4강이고, 이기면 이제 아릴날이랑, 어제 이겼던 아릴날이랑 결승인데, 뭐 레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뭐 벤제마 빠지고 뭐 수비 쪽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비가 어쨌든 강하기도 하고, 뭐 이왕 간겨 우승 트로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리그도 좀 빡센 상황에서 뭐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력적으로 뭐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아을리가 레알 상대로 득점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레알 같은 경우 수비 쪽이 상당히 탄탄하기도 하고, 뭐 미드필더는 어쨌든 지금 레알이 특히나 살아있다 보니까, 뭐 수비가 어차피 레알이 주도권 잡을 거고, 공격이야 뭐 벤제마 빠지긴 했습니다만 또 아을리 정도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일반 승 정도야 충분히 우리가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핸디캡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레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공격 쪽에 벤제마도 빠져 있고, 직전격에 마요르카 상대로 솔직히 그렇게 고전하는 거 봐. 정상은 아닌 상황에서 그냥 뭐 일반 승 정도만, 뭐 똥배긴 합니다만 갈 거면은 뭐 하고, 좀 뭐
마인이나 오바 쪽은 제가 봤을 땐 주력으로는 못 찍을 것 같아요. 뭐 부주력이나 아니면 고배당 박스를 만드시는 분들, 사실 뭐 고배당을 만드실 분들은 뭐 무도 접근이 가능하고 하겠죠. 어쨌든 흥행을 위해서도 레알이 잡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승 자체는. 아시겠죠? 철이님 어서오세요. 6번째 옴대 도르트문트. 간보가 수비 쪽에 빠지고 도르문은 오늘 아데미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여기 이제 측면 수비 쪽에 매니에가 빠져 있는데, 대신 이제 측면 수비 쪽에 또 윈니온 베를린에서 이제 빼온 루이르손이 복귀고, 직전 경기 또 프라이브루크에 빠져 있었던 미드필더 쪽에 웨즈칸도 출전 정지에 복귀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컵 대회 백컵이고, 이건 몇 강인지 모르겠다. 8강인가? 8강인가 4강인가 헷갈리네. 8강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8강.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 8강인 것 같은데, 역시나 이거 근데 제가 볼 때 배당이 조금 짜긴 해요. 배당이 좀 짜다. 이게 보험 원정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일정도 빡빡한 상황에서 보험 원정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1.5대 배당이면은 사실 막 배당적인 메리트는 막 크게 있는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뭐 적어도 한 1.7대나 요 정도는 받아야지 이제 좀 꼴릿꼴릿한 그 정도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돌문 같은 경우 일단은 복귀자들이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직전 경기 프라이브루크와의 홈 경기 퇴장이 일찍 당했죠. 경기가 일찍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벨링햄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한 70분대 교체로 빼주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돌문이 지금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 수비는 어차피 뭐 체력적인 문제가 크지는 않으니까, 센터백 라인이나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도 지금 어쨌든 외직한 직전기 출전 안 했지, 벨링햄 롯데 돌아갔지, 로이스 복귀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늘었지. 이게 공격이 아데메가 빠진 상황에서 어쨌든 그 부분인데, 지금 도르트문트 공격은 확실한 주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안하면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뛰는 부분이나, 뭐 아데미도 오늘 출전 중으로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돌문에서 뭐 크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스템의 부분인데, 어쨌든 뭐 오늘 알레나 뭐 빠져있는 아데미 이런 애들이, 아데미 뭐 못 나오는 거고, 알레 같은 경우도 벤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무코코나 아니면은 레이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롯데로 들어올 텐데, 레이나 같은 경우 최근 교체로 돌아가지고 계속해서 골을 기록할 만큼 폼이 상당히 바짝 날이 서 있는 상황이고, 무코코도 뭐 잘하고 있죠. 나이에 대한 뭐 구라를 깠냐 마냐 뭐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실력만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16강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돌문이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해요. 그리고 다음 경기 돌문이 지금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오늘 뭐 컵대회 로테이션이 조금 돌아갈지언정 지금 공격 쪽에 돌아가는 거는 돌문이 크게 의미는 없다. 누구 한 명이 옛날 홀란드 있을 때처럼 누구 한 명이 크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벨링햄 하나인데 제가 볼 땐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장줄을 꺾지 말자. 돌문 승을 보고요. 원오버 같은 경우 3.5가 봅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최근 경기를 봤을 때 공격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직전 경기 프라이브루크전에도 결국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 퇴장이 있었음에도 결국에 한 골을 줬어요. 역시나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적게는 한 골, 많게는 두 골까지도 보험 쪽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돌문도 뭐 마찬가지로 뭐 두 골, 세 골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다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3대1, 3대2 뭐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은, 뭐 2대2도 가능해 보이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 해서 어쨌든 3.5바까지 이렇게 보고, 돌문은 다음 경기 브레멘 원정 여기서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주력으로 찍기 조금 빡센 느낌도 있어. 보험 원정이라 아시겠죠? 뭐 확실하다 느낌까지는 아니야. 배당 메리트가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정도 어쨌든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정도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브레멘 원정은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때 도르트문트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고 밀린도 고맙습니다. 저녁에 올라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책기가 있어서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맨유 대 리즈 리그 경기고 카세미로 출전 정지, 마샬, 렉투미니, 에릭센, 반더비크, 안토니, 여기 이제 호드리고, 푸쇼, 델러스, 로빈코 복귀. 일정이 타이트한데
돌문 이제 다음 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첼시랑 홈에서.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전은 무조건 로테이션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까지는 컵 대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전들이 가동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 경기 브레멘전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한 조금 돌아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카세미로, 맥토미니, 에릭슨, 반도비크 미드필더. 지금 맨유는 미드필더가 없어요 지금. 프레드, 부페, 한 명 또 누구였더라? 잠깐만요. 잠시만요. 프레드 부페에다가 자비초 영입생이라 기억이 나. 자비초 말곤 없어요. 그나마 있는 애들이 좀 그래도 그거긴 한데 자비초는 어쨌든 영입생 아니에요. 한 명 더 있긴 해야 되는데 다 못 나와요. 미드필더 4명이 부상해. 마샬 또 못 나올 것 같고 안토니 전방 쪽에 이러면은 레시포드나 베오스트가 조금 너무 가르나cho 공격 쪽은 괜찮은데 미드필더가 문제. 미드필더가 바꿔줄 놈이 없어요. 바꿔줄 놈이. 이게 리즈가 감독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게 직전에 무라도 좀 캐지 새끼들. 리즈 프렌 제시마치 감독이 뭐 성적 부진으로 잘리고 이제 지금 감독 대행 형태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감독이 물론 새 감독이 온 건 아니야. 대행 형태로 일단은 가는 좀 여러 후보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력이 지금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부페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자비초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폼이 100%가 아니고 프레드는 항상 경기력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선수 아니야?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돼. 로테이션 이거 안 돼요. 로테가 안 돌아가. 로테가 문제가 아니라 후반에 교체를 못 써요. 지금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이 맨유가 이제 제이든 산초가 오늘 경기부터는 좀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폼이 뭐 100은 당연히 아닌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나마 맨유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조금 더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비 쪽을 뭐 바란이나 뭐 린데블로프나 혹은 메가야 뭐 이런 쪽으로 가동하고 리산드로는 이제 3선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산드로가 벤치에 앉아 있고 이제 후반에 미드필더로 뭐 프레드를 빼준다든가 뭐 자비초를 뭐 바꿔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 살림 자체가 뭐 저는 그래도 맨유가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 배당 메리트가 없어. 1.35잖아. 1.35는 메리트가 없어요. 이런 경기에 여러분들 계속 데려가서 부러지잖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리트 없다고. 비슷한 배당을 받았잖아요. 메리트가 없어.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이번 맨유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드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아요. 확실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완전 비상 느낌이었고 지금 맨유는 조금 나아서 사실 이거를 맨유 일반승을 데려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소시는 이거 진짜 가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배당 매트가 완전히 그냥 빠져있는 느낌이었다면은 맨유 같은 경우 그래도 승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해 보이는데 이거 마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감독 배포까지 있는 상황에서 레시포는 당연히 나옵니다. 마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전력에서 후반 뒤쪽으로 갈수록 아마 맨유가 리드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지키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혹은 이제 리즈가 몰아치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해무를 잡거나 어쨌든 변수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는 무승부. 그러니까 저는 햄무 쪽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했어. 맨유승 햄무 요거랑 무승부 햄무 요거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인은 없을 것 같아. 마인이 안 보여서 저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셔도 좀 무방해. 맨유승 햄무 쪽으로 보셔도 무방한데 제가 볼 땐 마인은 없어. 그래서 무승부 햄무 조금 더 안전하게끔 변수에 대해서도 저는 무승부 햄무 어쨌든 이렇게 봤고요. 언오버 패스 안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봤고
일단 페노르트 네이메어는 뭐 페가 이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걸 마인까지 볼만한 경기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기는 해. 일반승 정도. 뭐 똥배기 때문에 뭐 크게 메리트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패스. 뭐 한승 양빵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한승은. 그래서 한승 갈 바에 그냥 일반승 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키지. 표는 분석 끝나고 좀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저녁에 원래 제가 저녁에 라방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약간 체기가 있는지 몸살기가 있는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좀 쉬면서 좀 더 이제 체크할 거 체크하고 분석 결과는 끝났는데 주력은 한 4개 중에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 변경이나 조금 더 이제 찾아볼 거 찾아보고 해서 7시 안쪽으로 보내드릴게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시겠죠?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으니까. 영상 올라갈 거고요. 안군이 600개, 제가 멤버십 600개로 하고 있어서 600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달 그거 해드릴게요. 별풍선 600개 그렇게 하고, 제가 원래 없는데 뭐 안군이 뭐 워낙 자주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마르세오는 에릭 바이,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벨레르디 출전 정지, 아리시나 측면 쪽에 이제 누노 타바레즈, PSG 음바페. 네이마르가 오늘 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일단 복귀한 부분이 있는데 살짝 좀 불투명 느낌 조금 있어. 확실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얘나 이제 뭐 헤나토 산체스, 킴펜베, 무키엘레 같은 또 수비 쪽 자원, 이런 자원들이 지금 PSG는 빠져 있는데, 자, 맞죠? 이렇게 빠져 있고, 일단은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에 뭐 약간의 로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르세유도 이적 시장에 영입이 많았잖아요. 뭐 브라가의 주포 비티냐 같은 애들 빼고 걔가 직전 경기 선발 때였어요. 어느 정도 직전 경기에 대해서 살짝, 그러니까 완전 기존의 풀라인업이라기보다는 좀 영입된 자원들 좀 섞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스한테 홈에서 패배하고 했는데, 이거 마르세유 컵대 몰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마르세유 리그 우승 거의 아예 불가능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빡세죠. 가능성이 뭐 10% 될까 말까 하겠잖아. 솔직히 파리가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머지 유럽 대항전, 토트넘전에 개 삽질하다가 추가 시간에 골 먹고 그냥 탈락했어요. 원래 유로파로 떨어지는 거였거든, 골 안 먹었으면. 근데 감독이 그거를 선수들한테 전달을 안 했어. 왜냐면 가능성이 마르세유가 아예 마지막까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잡아버렸으면 됐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야 지키면 유로파야, 먹으면 대신 떨어져, 언급 안 하다가 골 먹고 떨어졌잖아, 멍청하게. 그렇기 때문에 컵대회 몰빵입니다. FA컵 몰빵이에요. 이거 FA컵 마르세유가 파리 잡잖아? 우승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거의 우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한 상황에서 마르세유가. 사야시 어서 KP님 고맙습니다. 체크 온라인. 오케이, 이따 볼게요. 버기님 분석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파리가 배당이 높은 게 일단 이해가. 파리는 올 시즌 챔스 몰빵이에요, 여러분들. 챔스 몰빵이야. 아시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지금 막 영입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챔스에 그냥 다 때려 박으려고. 뭐 컵이야 뭐 리그야 뭐 밥 먹듯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챔스 못해서 파리가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안군 고맙습니다. 오케이, 일단 메모해 둘게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적상으로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망구님, 파리가 컵 대회에서 마르세유한테 거의 전승이에요. 전승. 이게 컵이잖아. 근데 이게 물론 리그까지 합치고 하면은 파리도 뭐 옛날에 오일먼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엄청 강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만 7승 6무 12패로, 그러니까 뭐 거의 박빙. 파리가 야구 우위, 좀 우위 정도 느낌인데 컵만 따지면은 파리가 진 적이 없어. 전승이야, 전승. 뭐 슈퍼컵, 그 컵대회 우승팀 리그 우승 막 이런 슈퍼컵, 그거 제외하고 그냥 FA컵
탑에서 맞대결을 따는 팔이 전승이야. 어. 한 6번 7번 붙었는데 한 전승이에요. 전승. 이게 걸린다. 무도 없어요. 무도 없어. 슈퍼컵 말고 FA컵 전승이야. FA컵. 이거는 이제 시즌 시작 전에 하는 거 있잖아. 그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그 뭐야, 그 커뮤니티 실드 같은 거거든요. 이거 빼고 FA컵 전승이야. 전승. 이게 걸려요. 나는 이런 경기는 마르세유 프렌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이 이거는 뭐 파리 쪽을 사실 찔러 봐도 뭐 전적도 그렇고 뭐 그래 팔 배당이 좋잖아. 그래서 뭐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보시던 간에 솔직히 배당적인 부분도 그렇고 데이터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상관없는 경기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마르세유에 지금 어쨌든 전력적인 부분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고, 파리 같은 경우 음바페가 어쨌든 못 나오죠. 네이마르 이제 복귀해요. 이제 복귀. 근데 파리는 뭐라고? 챔스 몰빵이라고. 굳이 에픽컵이라고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출전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벤치든 교체든 무리할 필요가 없다. 메시 직전에 풀타임 뛰었잖아. 체력적인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챔스 몰빵이라고. 파리는 이번 시즌. 불과 다음 주에 챔스 있잖아. 무리시키지 않을 거예요. 마르세유는 뭐라고? 컵대 몰빵이라고. 그럼 그래도 마르세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력이 만만치 않은 타이밍에서 다드전까지 이렇게 2대1 마르세유 승이나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뭐 배당적인 부분이나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 파리 쪽을 찔러봐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경기다 라고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